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뜨거운 여름날 그늘 한 자락이 무더위를 식혀주죠. 당신을 위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음 복잡한 날 잠시 쉬었다가 가시겠어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법률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규모의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내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애처가로 보이겠지만 사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을 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성격이 예민하고 화를 자주 내는 편입니다. 특히 자기 의견과 다르면 욕설을 하고 싸우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저와 아내는 말다툼을 하게 됐죠. 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저와 아내를 말렸는데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욕을 했고 몸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저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업하면서 생긴 채무가 있습니다. 이혼한다면 저 혼자 채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는 홧김에 아파트를 처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이혼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은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중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가령 매우 큰 규모로 부모님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신이 사연자분이겠죠.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진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으로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고 사업상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네.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도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과 생활과 관련이 있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 있는 채무만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네, 그럼 사업상의 채무는요? 네, 그래서 사업상 일반 배우자가 지게 된 영업 거래상 채무는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 대금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가령 물품 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면 그 물품 대금 채무에 해당하는 물품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혼인 파탄 이전의 혼인 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고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상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배우자도 알고 있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관련이 되었다면은 사업상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연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 아래 배우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네. 그 사업체 운영하면서 내었던 수익으로 그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고 그거로 부부 공동재산과 아이를 키우고 생활했다면은 이 사업체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사업상의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네, 사연자분이 그리고 또 이제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인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그 아내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 이걸 또 걱정하십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데요. 배우자가 네. 이혼 소송이 시작할 쯤에 자신의 명의 재산을 처분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화시켜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이 재산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재산 분할금의 액수가 정해지더라도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이미 처분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네, 조치를 취할까요? 네, 그 방법으로 먼저 가사소송법에는 법원의 사전 처분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많이 제기하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와 가처분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미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아닌 다툼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 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압류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3천만 원 대에서 가압류를 하는 거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내가 명의 이전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이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 이제 부모님이 아내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세요. 요거는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 폭언에 대해서 협박이나 모욕죄가 해당될 수가 있고 네.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상 이제 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아내는 평소 화를 잘 내는 편인데 가족 모임에서 사연자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제 밀쳤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상의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한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요. 사업상 채무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알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어떤 유지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사업상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꼭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